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강이고요. 빙하 지형의 형성 과정 및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17강의 순서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느낌적인 느낌 가져가고 나서 제4기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한 지형, 그리고 빙하의 퇴적작용에 의한 지형. 총 빙하의 지형,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들을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 따라가 주세요. 네,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부터 먼저 가져갈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친구들이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코끼리 맘모스 친구와 그 다음에 족제비 그리고 사자까지 함께 요 인류의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빙기에서도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스 에이지 자체가 사실 뭐예요? 아이스 에이지가 바로 빙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빙하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영화 본 친구들은 영화에서 봤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빙하기는 과연 어떠한 그런 기후 조건이었는지, 그때 만들어진 지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빙하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빙하란 무엇이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얼음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빙하, 그냥 단순한 얼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자, 한자풀이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빙하라는 한자에 빙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빙하의 특징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먼저 풀이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빙하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씁니다. 얼음 빙자에 그 다음에 하천할 때 하자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얘는 뭐냐? 흐르는 얼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빙하를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빙하란 흘러내리는 얼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들이 흘러내리기까지는 사실 눈이 천천히 와가지고 이 눈들이 꾹꾹 눌려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천천히 꾹꾹 눌려져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가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빙하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빙하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들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가져가시고 시작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서 제가 기후변화 먼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 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온도를 그냥 0으로 봤을 때, 현재의 온도를 0 정도로 봤을 때 과연 여기를 봤을 때 현재 온도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온도가 쭉 그대로 유지됐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과거의 온도들이, 기온들이 쭉 떨어졌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올라온 시기, 현재 기온과 비슷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다시 내려왔던 시기, 올라왔던 시기. 이렇게 기온은 왔다 갔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것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요렇게 지금, 그치? 현재 기온에 비해서 훨씬 추웠을 때 이 빨간색 찍찍해 놓은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빙기가 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보다 훨씬 딱 추웠을 때, 더 기온이 낮았을 때를 빙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쵸, 요 친구들, 요 분홍색 요 친구들은 빙기와 빙기 사이에 조금 따뜻했던 시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현재 온도와 비슷했던 시기, 요 시기를 우리가 빙기와 빙기 사이에 있는 시기다라고 해서 얘를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빙기라고 합니다. 간빙기.
간빙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시기냐? 현재는 과거의 빙기에 비해서 조금 따뜻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빙기, 빙기가 끝났다, 빙기가 끝난 이후이다 라고 해서 후빙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친구 있죠? 네, 빙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빙기, 요 친구를 우리가 최후 빙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다 일일이 그림이에요, 친구들. 요거 지금 프린트에 같이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잠깐 멈춰 두시고 프린트에 요 내용을 잘 필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작성을 해 주세요, 친구들. 자, 그래서 빙기, 간빙기 비교를 해볼 건데 여러분에게 한 번에 한눈에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또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네, 요렇게 요게 지금 간빙기 현재 우리 현재의 세계지도, 세계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요게 바로 빙기 때 빙하가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간빙기, 후빙기 때 모습. 빙하가 여기까지밖에 없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빙기가 됐을 때 빙하가 이렇게 내려온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북미 지역이 사실은 빙하 아래에 있었던 곳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예쁘게 귀여운 그림 그려봤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지금 간빙기 또는 후빙기 때의 빙하의 어떤 그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빙기 때는 어땠냐? 더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빙하가 더 커지겠죠.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빙하가 쭉 이렇게 넓어졌었다. 이게 바로 빙기 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요, 빙기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빙하가 확장됐을 시기다. 빙하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간빙기 또는 후빙기 때,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빙하가 지금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빙하가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퇴. 빙하의 후퇴. 빙하의 확장과 후퇴가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조금 더 따뜻한 시기 때는 빙하가 넓어지는 거, 미안합니다. 다시. 좀 더 따뜻한 시기에는 빙하가 뒤로 물러나는 현상. 물러나는 것, 후퇴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좀 더 추워진 시기에는 어때요? 빙하가 더 넓어지는 것. 그래서 빙하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요것도 프린트에 잘 그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그림 여러분 직접 그려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해수면 변동도 같이 그림 넣어줘야 되는데 같이 그려볼게요, 친구들. 제가 다 일일이 그림 그린 것입니다, 오늘은. 자, 보시면요, 일단 빙기 때는 어떤 시기였냐? 빙기 때 너무 춥기 때문에 빙하가 확장됐죠. 빙하가 확장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저 북극, 저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더 커졌다는 거지. 그럼 뭐야? 지금 바다에 있는 물들이 빙하로, 얼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보여주는 것처럼 빙기 때는 어떻게 됐냐? 빙기 때는 요까지가 다 육지였다. 바닷물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오히려 내려가는 것, 하강했던 시기를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후빙기 때는 어떻게 되냐? 빙하들이 다 녹잖아요. 빙하 녹은 물들이 쭉 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닷물이 쭉 높아지겠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가 후빙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요거는 지금 빙기 때 해수면이 내려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빙기 되면 어떻게 돼요? 후빙기 되면은 해수면이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더 이렇게 지표면에 바다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빙기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반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보다 더 더워지는 시기가 온다. 지구온난화에서 더 더워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넘실넘실 바다가 더 들어오겠지. 그래서 지금 육지인 부분들도 다 바다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육지인 부분들도 바다가 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너무 따뜻해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빙하의 침식 지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하에 의한 침식 지형 정리하기 전에 제4기 기후변화, 방금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비교했던 거 다시 한번 그래프로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봐주시면요. 지금 친구들, 네, 그렇죠. 지금 유럽, 북아메리카, 남극 요 지역들의 평균 기온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 기온 확실히 떨어졌었던 요 시기. 요 시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바로 빙기가 되겠죠. 요 빙기였을 때 지금 해수면이 많이 낮아졌던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쭉 따뜻해지는 시기, 간빙기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친구들. 네.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것은 빙하의 두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빙하에서 어떻게 침식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 또 제가 직접 그려온 그림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빙하라는 것은 이렇게 산지를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지를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산에 눈이 막 내린 거야. 눈이 막 내렸어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서 이 눈에 의해서 쭉 이렇게 얼음이 쌓였습니다. 눈이 쌓였어요. 이 눈들이 천천히 쌓이다 보면은 녹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꾹꾹꾹 눌려지면서 단단한 얼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단한 얼음들이 계속 천년만년 꾹꾹꾹 눌려지다 보면은 이게 바로 빙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빙하들이 점점 또 눈이 더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이 왔어요. 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쌓인 눈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무겁겠지. 너무 무겁겠죠? 이 무거워진 눈들이 어떻게 되냐?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금 눈은 어때요? 지금 얼음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얼음 덩어리가 중력에 의해서 꿍꿍꿍 눌려지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고 쿵 무너지게 됩니다. 흘러내리게 돼요. 이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빙하가 되겠죠. 흘러내리는 얼음, 빙하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빙하가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찡! 다 흘러내려 버렸어. 그래서 방금 있었던 빙하, 요 빙하들이 띵 흘러내리면서 그쵸, 이렇게 파인 형태를 만들어지게 된다. 만들어놓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들 정리해도 볼 수 있겠는데요. 빙하가 만든 첫 번째 지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지형을 바로 우리 건곡이라고 합니다. 건곡. 빙하가 지금 다 파 내려놓은 거죠. 빙하의 육중한 이 무게에 의해서 움푹 파여진 이런 골짜기를 건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건곡. 네, 건곡에 또 이렇게 건곡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가 쌓이게 되면 얘가 바로 빙하호가 돼요. 빙하에 만들어진 호수, 빙하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건곡이 한쪽에만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쪽, 두 쪽의 건곡이 두 개 만나다 보면은 뾰족한 이런 형태의 그런 정상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정상부를 뭐라고 하냐? 이런 정상부를 우리가 호른이라고 합니다. 호른이라는 지형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친구들. 호른과 건곡, 그리고 빙하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빙하에 의한 침식 지형 조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원래 우리가 빙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하천에 의한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하천은 사실 물이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물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롭겠죠.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은 V자 형태, 이런 가파른 V자 형태의 골짜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V자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V자 곡은 바로 하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빙하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빙하에는 어떻게 되냐? 빙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U자 형태의 골짜기를 만들면서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골짜기를 우리가 U자곡이라고 하고요. 빙하에서 만들어지는 것 U자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본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빙하의 본류, 원래 본류, 가장 큰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흐를 유자, 그래서 본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작은 흐름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 작은 흐름, 지류. 그래서 지류들이 모여서 본류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큰 빙하로 만들어져서 흘러내리는 형태. 이게 바로 빙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지금 방금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이 빙하들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숭 다 녹겠죠. 네, 빙하가 숭 다 녹게 되면은 이렇게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그린 그림이에요,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지 보이죠? 제가 일일이 다 그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요. 골짜기 지금 보이지? 빙하가 다 녹아 내려가고 나서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 U자 형태의 골짜기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지형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요렇게 요 지금 가장 큰 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U자곡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요거 이제 빙하가 다 흘러내리고 나서 흐르는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본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작은 지류의 골짜기들로 이제 흘러내려오는 하천의 흐름도 만들어질 겁니다. 요 지금 흐름 보시면요. 여기 너무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퉁 떨어지면서 폭포처럼 콸콸콸 쏟아지면서, 그쵸? 요렇게 지금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 같은 흐름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형들 바로 이렇게 U자곡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친구들. 네, 여기 이제 걸려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처럼 콸콸콸 흘러내려오는 요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 요 골짜기, 요거죠. 지금 요렇게, 요거 걸려있다 라고 해서 현곡이라고 합니다. 현곡. 우리 범죄자들한테 걸리는, 그런 상금. 현상금이죠. 현상금.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걸다, 걸현자. 그래서 현곡, 걸려있는 골짜기. 현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자곡과 현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 자, 우리 방금 봤던 지형들, 권곡, 지금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려온 그런 권곡 확인되고요. 권곡과 권곡이 만나서 이렇게 가파른 공울이 만들어 놓은 거 홀은 확인되죠. 스위스의 홀은 마테홀은이 정말 유명합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곳들이라 이거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는 그런 봉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빙하호, 권곡에 만들어진 호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파여있는 U자곡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친구들. 자, 본류의 빙하가, 가장 큰 빙하가 흘러내려서 녹고 나서 만들어진 빙식곡, U자곡 지금 확인되고요. 그다음 작은 골짜기들 이렇게 만들어진 형곡도 확인이 됩니다. 역시. 그리고 권곡과 빙식곡도 확인이 되고요. 권곡은 약간 이렇게 무대 같은 느낌의, 극장 같은 느낌의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 권곡과 권곡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가파른 이런 이제 봉우리를 혼 또는 홀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홀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빙하가 녹아 내려온 물을 융설수라고 해요. 융설수들이 쭉쭉 졸졸 흘러내려오면서 만들어 놓은 빙하호도 생기고 이렇게 하천도 흘러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좀 보자면요. 지금 요게 뭘까요? 요거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네, 이렇게 가파른 절벽, 가파른 봉우리, 바로 홀은이 되겠죠. 홀은. horn. 네, 이렇게 영어로 발음할 수 있겠고요. 홀은. 홀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권곡과 권곡 사이에 이렇게 권곡과 권곡 이것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가파른 봉우리 홀은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얘는 뭘까? 얘는 뭐예요, 지금? U자곡. 보이나요, 친구들? U자곡. 이렇게 U자곡. 네, U자곡 확인됩니다. U자곡 확인되고요. U자곡 스마일처럼 약간 이렇게 정말 완만한 이런 그릇 같은 U자곡이 있다면은 U자곡에 이제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한다 했잖아요. 바닷물이 좀 올라오면서 U자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지형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U자곡. 요 U자곡을 바닷물이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피오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오르드. 그래서 U자곡을 바닷물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바닷물이 꽁꽁꽁꽁꽁 들어오면서 채워놓은 것이 바로 피오르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합니다. 피오르드. 별표 쳐놨죠, 친구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요게 바로 피오르드가 되겠고요. 피오르드 정말 많은 곳이 있어요.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정말 많이 있고요. 저기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저기 뉴질랜드 남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현곡 보이나요? 현곡? 그쵸, 여기 걸려있는 골짜기 콸콸콸콸콸 지금 폭포 내려오는 거 현곡 확인되고요. 자, 이 피오르드가 왜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일일이 다 그림 그리고 색칠한 거예요. 보시면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산지가 있고 그리고 산지 사이사이에 골짜기들이 있고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바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빙하기가 지나고 빙기가 지나고 간빙기 또는 후빙기가 되면서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빙하가 쭉 녹기 시작했어. 빙하가 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줄줄줄줄줄 늘어나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니까 얘가 천천히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야. 방금 봤나요, 친구들? 이렇게 해수면 상승하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산과 산 사이로 이렇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산과 산 사이로 이렇게 지금 좁고 깊은 협곡인 피오르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피오르드. 얘를 피오르드를 그래서 협곡 또는 현만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현만. 그래서 현만인, 좁고 깊은 협곡인, 협곡을 채운 만인, 현만인 피오르드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피오르드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노르웨이라고 했죠. 노르웨이 지금 잘 보시면은 너무 복잡해요. 해수면 지금 요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지금 다 피오르드야. 피오르드 송송송 끝까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게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르드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원래는 그냥 땅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긴 피오르드 형상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침식 지형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퇴적 지형 살펴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자, 빙하에 의한 퇴적 지형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땅이고요. 빙하입니다. 빙하. 네, 빙하겠죠? 네, 얘는. 또 제가 열심히 또 그렸는데 빙하가 있어요. 빙하는 천년만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빙하는 뭐예요? 흐르는 얼음이라고 했죠. 흐르는 얼음 덩어리. 빙하 역시 움직입니다. 삥 움직이다 보니까 요 아래 깔려 있었던 그런 아래 돌덩이들, 돌멩이들, 그리고 자갈들, 큰 바위들을 옮겨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친구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얘네가 삥 하면서 빙하가 밀고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고 옮겨 놔서 요 빙하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뭐라고 하냐? 빙하가 퇴적한 암석들. 그래서 빙퇴석. 빙하가 퇴적한 암석들. 빙퇴석이라고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는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모레인. 이거는 그냥 영어라서 모레인, 빙퇴석 같은 말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빙퇴석, 모레인. 자, 그래서 빙퇴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냥 빙하 지역을 가다가 뭔가 쌓여있다. 다 빙퇴석이야, 사실은. 다 빙퇴석입니다. 빙퇴석도 사실은 그 형성된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A와 B 빙퇴석이 있죠. A와 B 중에서 뭐가 더 먼저 형성됐을까? 뭐가 더 먼저일까? 요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더 먼저 형성됐을까요, 친구들? A일까, B일까? 더 먼저 형성된 빙퇴석은 무엇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더 먼저 형성된 거 바로 B입니다. B. B가 먼저 형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로 형성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쵸? 빙하가 이렇게 와서 쌓아놨어. 그리고 다시 후퇴하는 과정에서 잠깐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 다시 만들고 얘가 쭉 다시 후퇴하게 되면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빙하가 원래 있었던 요 지역을 봤을 때는 B가 먼저 형성되고 그다음 A가 두 번째로 형성된 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퇴석의 순서도 우리가 빙하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맞춰볼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빙퇴석 말고도 다른 지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빙태석 정리했고요.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요거 뭐냐? 바로 빙하호입니다.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만들어진 호수. 빙하에는 태적지형 중에서도 빙하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발견될 수 있다. 요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냐? 얘는 바로 드럼린이라는 친구예요. 왼쪽에 있는 친구. 요거 좀 신기한 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사구 같기도 하고, 사구. 네, 우리 모래 그 건조 지형에서 배웠던 사구 같기도 한데, 지금 빙하가 요렇게 지나갔잖아요. 빙하의 흐름 방향대로 완만하다가 급한 경사를 보여줍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마치 수저를 엎어놓은 것 같다. 숟가락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숟가락을 엎어놓은 형태의 그런 지형. 드럼린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빙하가 지나가다가 빙하 밑에 있었던 암석들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쌓여진 건데 되게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완만하고 급하고 이런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드럼린의 경사를 통해서 이렇게 빙하의 방향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쪽으로 가서 완만한 쪽으로 가서 쿡 떨어진 거. 마치 사구처럼 네, 그런 형태를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정리해보고 갈게요. 빙태석, 요게 다 빙태석이야 지금. 빙하 지역 주변에 쌓여져 있는 돌멩이들이 다 빙태석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얘는 모레인, 그쵸? 모레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빙하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빙하호의 가장 대표적인 빙하호가 바로 우리 오대호. 네, 미국에 있는 오대호가 바로 빙하호의 대표적인 것들이라 볼 수 있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드럼린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드럼린 보이나? 이렇게 지금 요게 드럼린이죠? 그쵸? 드럼린 이렇게 숟가락 엎어놓은 것 같은 언덕 모양 요게 드럼린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빙태석은 좀 또 특이한 게 뭐냐? 일단 우리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정리해요. 네,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분급이 뭐냐면 작은 것들은 작은 것대로, 큰 것들은 큰 것대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가 분급이라고 합니다. 요걸 분급. 근데 이 분급이 전혀 안 돼 있어. 지금 다 섞여 있죠. 작은 거, 큰 거 다 섞여 있는 거. 왜냐면 빙하는 되게 무겁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큰 것대로 모아놓지 못하고 작은 것도 작은 것대로 모아놓지 못하고 그냥 다 섞어놨다.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고 갈 건데요. 지금 드럼린 여기 확인되죠? 그리고 피오르드 확인 방금 했고요. 피오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모레인, 빙태석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웠던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드럼린, 모레인 같은 애들이 다 나타나는 평원은 우리가 빙력토 평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 빙하의 퇴적작용에서 만들어진 평원을 빙력토 평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빙하가 지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빙하가 사라지고 나니까 빙하 아래에 있었던 하천이 이렇게 흘렀던 거예요. 이 하천이 흘렀던 곳이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하천에 흘렀던 그 흐름대로 길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가 퇴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에스커라고 해요. 에스커. 여기는 그래서 과거에 뭐였냐? 지금 원래 과거에는 엄청 커다란 빙하가 있었겠죠. 빙하 아래에서 이렇게 얼음 터널 같은 게 이렇게 흘렀던 거예요. 그 물이 흘렀던 거죠. 빙하 아래, 빙하 녹은 물들이 빙하 안쪽에서 흘렀던 거지. 근데 이 물들은 또 사이사이에 자갈들, 모래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것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길쭉한 지형이 바로 에스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커. 그래서 에스커까지 우리가 빙하 퇴적 지형 다 정리했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제가 이걸 빈칸 뚫어놓지 않았어요, 친구들. 왜냐면 너무 어색하고 처음 본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빙하는 확장과 후퇴 과정 동안 침식 운반 퇴적을 통해서 다양한 지형을 형성한다. 자, 그렇고요. 빙하 침식 지형으로는 뭐가 있냐? 침식. 자, U자국 기억나죠, 친구들? U자국. 이렇게 U자 형태. 그 다음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왔어. 뭐야? 얘가 바로 피오르드가 됐었고요. 다음 홀은 뭐였나? 홀은 그쵸, 건곡과 곤곡. 뾰족한 봉우리 홀은. 그 다음에 건곡. 네, 뾰족하게 빙하가 깎아놓은 그런 골짜기. 그 다음에 걸려있는 골짜기 현곡 있었고요. 그 다음 퇴적지형으로 뭐가 있었냐? 퇴적지형으로는 빙태석. 또 다른 말로는 모레인 있었고요. 모레인. 그
그다음에 모레인, 네. 그다음에 드럼린, 그리고 에스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방금 봤던 그림들과 함께 사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 쭉 해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주빙하 지역, 빙하 지역 주변에 나타나는 지형들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